자, 역시 이제 키움 히어로즈 사실상 2023 시즌 구상을 마쳤습니다. 한현희 선수, 정찬원 선수는 아직까지 계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협상 테이블조차 차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둘의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키움 쪽에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2022 시즌 모두 예상을 깨고 한국 시리즈 준우승 차지했죠. 창단 첫 우승을 목표로 스토브리그에서 알찬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외부 FA 영입이 그동안은 드물었습니다만 보상금 포함해서 총 50억 2,500만 원을 투자해 투수 원종현 그리고 외야수 이형종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불펜과 타선에 좀 무게를 더했고요. 임창민, 홍성민, 변시원, 정영민과도 계약하며 뎁스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하게 활약을 펼쳤었던 에릭 요키시와도 재계약 맺으면서 투수 아리엘 후라도, 내야수 에디슨 러셀, 외국인 구성까지도 마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키움이 전력을 더 끌어올릴 방법 역시 FA, 내부 FA와 계약일 텐데 아직까지 한현희와 정찬원 선수와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약 조건조차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팀 내 입지가 굉장히 좀 좁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선수는 각각 FA A등급, B등급을 받았다라는 것도 다른 팀 이적 좀 쉽지 않게 한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보상 규모를 떠나서 한현희 선수와 정찬원 선수의 경쟁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만간 이제 공식 업무를 마칠 예정이라고 하는데 키움 입장에서는 두 투수와 내년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현희 선수와 정찬원 선수 FA 시장에서 인기 이렇게 없을 거 예상하셨는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했지. 근데 한현희 정찬원은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보면은 기량이나 모르고 장래성 앞으로의 이 선수의 활용 가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4년이 뭐야 6년도 가능한 선수지. 응? 근데 아무런 지금 오퍼도 없고 나는 그렇다고 봐요. 이제는 이 선수에 대한 이미지 이건 이제 한현희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수의 개인에 대한 그 이미지라든지 그런 인성이라든지 야구 외적인 그런 부분들 그쵸. 이런 것들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원종현 선수를 예를 들고 싶어요. 원종현 선수는 나이도 진짜 제일 많아. 맞아요. 제일 많고 30대 이제 후반인데 4년 계약을 안겨줬어.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물론 기량도 좋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인품, 성품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약 그 금액 안에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한희애 선수는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이슈도 좀 많았고 문제도 좀 많았고 정찬원 선수도 보면은 시끄러웠던 얘기들이 또 좀 많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두 선수가 너무나도 어려운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20승씩 맨날 하면은 그러면 또 문제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이 좀 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년에 보자고 했다는 건 이건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내년에 보겠다라는 거는 진짜 굽히고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사인 앤 트레이드도 해줄 생각 없고, 그러니까 사인 앤 트레이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구단 입장에서는 좀 대승적으로 선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호의라고도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움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 없다. 좀 기다리면 선수들이 알아서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팀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팀이 없어 보이니까 굳이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이 선수들과 계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키움 프런트에게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갑이지. 프런트가 선수가 먼저 해서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그냥 칼자루는 지금 구단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 선수는 계약은 하긴 할 텐데 정말 헐값에 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네요 지금. 내년에 지금 오늘 15일 아니야? 네, 오늘 15일이요. 그러면 보름이나 남았는데 그거를 그냥 좀 그러네.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 이게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라 선수들의 계약이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막 와르르 대형 계약들이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이제 없잖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 두 선수
하루빨리 좀 계약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두 선수한테는 너무나도 불리한 지금 위치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자, 그럴 때 사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 키움이 아닌 다른 팀이 사인인 트레이드로 영입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지, 사실 이 뭐 워크에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사생활 부분 이런 거를 제하고 봤을 때는 아직 야구로만 봤을 그쵸 때. 그쵸 아직 야구 내적으로 혹은 이제 투수진이 불안한 팀, 불펜, 선발 뭐 할 것 없이 불안한 팀들은 매력을 느낄 만한 카드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그래요. 충분히 투수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정찬원 선수는 충분한 휴식이 좀 필요하고, 정찬원 선수의 보직은 선발이 아니면 사실은 연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발이 부족한 팀에는 좀 저렴하게 지금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정찬원 선수가 C등급인가요? B등급입니다. B등급. 네네. 등급도 C등급이면은 어떻게 좀 고려해 볼 만한데, 그쵸. 이게 또 등급 자체가 B등급이면 조금 그렇거든요. 한현희는 뭐 A등급이고. 그니까요. 네. 아, 이게 사실 뭐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 선수를 내줘야 된다라는 게 정말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인앤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등급제 조금 애매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또 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 오히려 보상 선수로 나가는 선수가 더 잘할 수도 있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영입에 있어서 꺼려지는, 그리고 이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특급 FA와 그렇지 않은 FA 선수들이 같은 등급으로 묶이면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찬원은 주면은 또 그만한 선수도 받던지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비슷할 수도 있거든. 구단이 생각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정찬 선수를 영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일단은 그래요. 안 되면 뭐 FA 미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열정으로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선 다른 팀 가는 게 본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써니님. 근데 이제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 보상 선수,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영입하기에는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키움이 일단은 사인해서 뭐 하나 받고 그냥 보내주쇼, 약간 이런 느낌인데, 키움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저 두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없어도 키움은 뭐 큰 타격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키움은 사실은 큰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한현희 선수 포시즌 엔트리 안 들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뭐 약간 벌떼 마운드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그런 저걸 보내기는 했는데, 네.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만큼은 확실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굳이 내년 시즌 그 구성원에 두 선수의 이름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에서 제외하고서 시즌을 계획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수들로 이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협상 테이블도 차리지 않고 시간 뭐 나면 내년에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키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뭐 장재영 선수도 지금 뭐 질롱 코리아 가서 뭐 경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선발로서 이제 내년에 구단에서 좀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작년 또 신인이었던 주승우 선수도 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 그렇죠. 뭐 이런 그 선발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되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 이 선수들을 과연 영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의무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 선수들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는 아니야. 네네. 솔직한 얘기로 구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키움이라는 팀 특성상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이미 이형종과 원종현 선수를 잡으면서 많은 돈을 투자를 그렇죠.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선수의 입지가 그 두 선수의 계약으로 인해서 더 좁아졌어요. 이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키움 히어로즈는 다음 시즌 또다시 우승 한번 노려보겠다 여러 가지로 보강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선수의 자리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본기 선수 또 얘기도 있습니다. 구단과 협상 중인데 아직 계약 소식이 왜 안 나오느냐. 이 계약금 쪽에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신본기 선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낫죠. 어쨌든 원소속 구단과 테이블은 차린 상황이니까. 이제 뭐 결국은 선수가
숙이는 수밖에 없어요. 계약을 빨리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S급 정도 되는 선수라면 이 줄다리기가 가능한데 네. 신봉기 선수의 지금 현재 팀 내 위치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구단이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예상했던 그리고 발표했던 그 금액에서 어떻게 해서든 뭐 맞춰보려고 하는 그래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 두 선수가 생각보다 또 인기가 없는 이유 역시 야구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 팀 스포츠에서는 한 선수 한 선수가 주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열심히 하는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에 있는 선수들은 젊은 선수도 그렇고 베테랑 선수들도 그렇고 쟤 보니까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쟤도 노는데 나도 좀 놀아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물론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당연한 사람인데 뭐 당연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히 선수 평가에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선수 뭐 권희동 선수도 있고 이명기, 뭐 이재학 뭐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한현희 그리고 뭐 정찬원 이런 선수들 신봉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그 에이전트 제도가 시작된 지 꽤 됐죠. 그렇죠.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에이전트들을 다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S급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사실 필요 없어도 그 정도 금액은 알아서 만들어져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에이전트가 발벗고 뛰어야 될 상황이 지금 제가 거론했던 선수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정말로 발로 뛰면서 정말 발품 팔아가지고 막 만나서 조율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정말 특급 S급 선수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알아서 전화 알아서 오는데, 연락 오고 알아서 찾아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말로 그 에이전트들이 많이 지금 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선수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